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보조 상인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특히 이제 대리상에 대해서 이제 개관적인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보조 상인은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그리고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리상은 이제 체약 대리상과 중개 대리상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이제 상시 계속된 거래를 반복해서 이렇게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조문으로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87조 의의를 보면, 자,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이 말은 이제 상인이다.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거나, 제약 대리상,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그래서 이 대리상은 당연히 당연상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상에는 이제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 그 대리상의 의무를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대리상이 거래 또는 중개를 한 때는 지금 이 뭐야 대리상이 거래 대리, 체약 대리상, 중개 대리상 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즉, 제가 이 사람하고 지금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될 거냐. 이분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자 수가 많으면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받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통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 대통령 이런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 경업 금지 많이 배웠죠. 달투는 업을 갖지 못한다.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럼 본인이 허락을 하면 되는데 허락을 잘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내가 취하든 제3자 타인이 취하든 고인의 영업 불이해서 보세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그랬을 때 이거 상업사행위 17조 그 상업사행위 의무 봤죠? 예, 개입권, 탈취권 기억나시죠? 거기서 다 배웠잖아요. 같은 거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나 이 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공정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허락이 없이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럼 본인이 허락하면 되겠네? 예. 본인이 허락하면 되겠네? 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본인이 허락하면 되고 본인이 허락 없더라도 그럼 허락 없이 본인이 허락하면 되고 만약에 허락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랑 점사에서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대 해석을 합니다.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반대 해석하니까 또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책임이 한계 있는 건 됐다 이 말이야. 무한은 끝까지 하게 되면 안 되고. 이해됐습니까? 예. 요거 기억합니다. 경업 금지. 통지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이 있을 때 매매 이행하는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상사 매매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이 변제기에 돈 갚을 시기에 왔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본인이 점유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뭐 동시에 네가 안 주면 나도 계속 가지고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다른 가증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은 대리상은 유치권도 있다. 유치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당사자가 계약의 종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데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이제 어떤 걸 하는데 계약을 해지를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해야 되겠죠. 2개월 전에. 이대로 이거 기억하시고 대리상의 이제 보상 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이 본인의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획득한단 말은 손님을 계속 우리 통신사 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업상의 거래 현장 증가로 인해서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 본사가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대리상은 본인에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계약상에 책임 있는 사유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겠죠. 1항의 규정에서 보상 금액의 계약 종료 전 5년간 평균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년 미만일 때는 그 기준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항의 규정에 보상 청구 언제까지 계속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6개월까지는 해야 된다. 6개월. 그 6개월을 지나면 안 된다. 그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6개월이다. 6개월짜리가 소멸시효가 없는데 이 대리상하고 공중적계업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대공 이런 말 썼어요. 6개월짜리가 있다.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뭐 1년, 뭐 3년, 5년, 10년인데 6개월짜리가 있어요. 어떨 때? 예, 이렇게 대리상하고 공중적계법은 6개월이다. 자, 그래서 대리상의 영업 비밀 준수 의무,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된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대리상은 대통경령 이렇게 공부합니다. 대통경령. 대통경령 이게 뭐냐? 대리상의 의무. 대통경령. 대통 대통령이 경영을 한다. 대통경령. 대통경령 할때 대가 뭐지? 나 몰라요. 홍이 뭐지? 경이 뭐지? 영이 뭐지? 대리상에게는 통지, 경업 금지, 영업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대통경령이다. 꼭 기억한다. 이해됐죠? 이 지워버릴까? 대통경령? 대통경령. 요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중개상입니다. 중개인. 뭐 중개상이라 해도 되고 중개인으로 합니다. 타인간, 타인간. 그러니까 중개사가 갑인데 A와 B 이렇게 중개할 수 있고 A와 C를 중개할 수 있고 A와 D 또는 D와 F 그 특정 다수인을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를 인수합니다. 이해됐어요? 브로커 연결해 주는 거.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은 상인. 상행이 아닌 행위를 중개하면 민사 중개. 그래서 이제 민사 중개인 직업 속에서 중매쟁이, 뭐 결혼해요, 이런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간이란 말은 불특정 타인간이에요. 일반은 상인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부동산이나 결혼해요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지 꼭 정해진 사람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됐어? 그런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중개. 자, 상행위를 중개하는데 그럼 상행위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제 46조와 47조를 포함한다. 했어. 46조가 뭐야, 그럼? 기본적 상행위를 해야 되겠지. 제 47조는 뭐야? 상인의 행위는 영업 행위로 위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요것들이 다 상행위에 포함된다. 상행위 중인데 뭘 상행? 46조와 47조를 다 포함시킨다. 아니, 했잖아요, 이거. 이런 거 했잖아. 치킨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출 받아.
그럼 치킨집 경영은 기본적 상이고 대출받는 행위, 임대차를 하잖아, 빌리잖아, 소비대차. 그럼 이 빌리는 행위는 뭐야? 보조적 상의 행위야. 왜? 이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지 개인 쪽으로 빌렸다. 그러면 그 추정되잖아. 깨진다고 했잖아. 혹시 따라서요. 보조적 상인이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봐요. 보조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 A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 상행위를 해요. 공동적개업이죠. 경영난을 위해서 대출을 한다. 그 대출하는 행위는 바로 보조적 상행위 되는 거예요. 왜?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보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대출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한 것은 이 커피숍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추정된단 말은 A가 대출 목적이 경영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개인 용도로 했다. 그럼 추정이 번복되잖아. 그럼 깨지는 거야. 그래서 추정한다고 보는 거야. 당연히 상인이 영업을 위한 것은 상행위로 봐가지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이 추정된다. 상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대출의 용도. 알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채권강령 아시죠? 예. 자, 그럼 상행위를 중요한데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 보조 상행위도 포함된다. 중개를 하는 자, 타인 간의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하는 뭐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집을 내놓은 사람 예를 들어서 CF 한다. A 이 사람은 임차인 집을 구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누가 있냐? 갑이 있어. 갑과 B가 있어요. B 임대 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A와 B가 직접 뭘 하는 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공인중개사는 왜 필요해? 공인중개사는 A와 B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행위. 이 행위가 뭐냐? 사실행위다면. 그럼 얘들은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직접 임대차고 임대차를 실행하잖아. 계약 체결하고.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법률행위를 하지. 이걸 법률행위. A와 B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 계약 체결하는 거 법률행위. 이해됐어요? 임대차를 실행합니다. 공인주소 값은 뭐야? A와 B를 서로 상호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하는 거야. 아, 물건이 있으니까 네가 보고 싶어서 마음에 드냐? 니도 와서 이 임차인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라. 이렇게 사실행위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대리상은 뭐였어요? 대리상. 대리상은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갑과 병이 이렇게 매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실질은 을과 누가
실제는 을과 병이,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 뭐 한 거야, 지금? 법률 행위를 한 거야, 얘는. 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둘이 을과 병이 계약 체결해도 효과는 어떻게 해? 원래는 갑과 병이 계약 처리되는데 실제로 을과 병이 계약 처리했어요. 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는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합니다. 마치 갑과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직접 계약한 것 같이 합니다. 근데 중개는 이런 걸 대리 법률 행위를 안 하고 얘들은 그냥 사실 행위만 하는 거야. 사실 행위.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에서 대리 행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이거 나 이것도 갖다 놔야겠다. 이거. 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잘 알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저만 잡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잡히죠?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와 이제 사실행위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를 영업을 한단 말은 이 사람은 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 46조 11호에 따라서 이 중개인도 당연히 당연상인이 된다. 그럼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 아까 했죠? 이것도 당연히 가족이다. 대리상. 네. 자, 개념을 잘 설명해 드렸고, 자, 보세요. 의 타인간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죠. 상행위를 중개합니다.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 보조적 상행위도 중개하고, 영업을 한 자를 중개인한다. 아, 그래서 얘는 당연상인이다. 타인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상행위를 중개한단 말이에요. 여태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영업을 한 자를 중개인 한.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뭐가 되냐? 당연상이겠죠. 그 대리상은 불특정 자신의 특정에 의해서 상행위를 중개하지만 이 사람은 불특정 자신의 상행위를 중개한다. 그래서 이 중개하는 이제 이때 중개를 하는데 이때 중개는 법률 행위입니다. 중개상은 뭘 하냐? 중, 중개상은 상개인이 중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개를 하는 사실행위를 중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인의 급여 수령권, 중개인의 그 중개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또 다른 간섭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뭐 이렇게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겸품 보관은 뭐 있어요?
중개인이 그 중개 행위에 관해서 견품을 만드는 그 행위 완료될까지 이를 보관한다. 샘플을 있으면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할 때는 이게 계약이 결성됐다. 이런 걸 다시 쓰는 겁니다.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설명 이런 거 해가지고 교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갑이 A와 B가 이제 계약이 이랬죠. 그럼 당신들은 계약이 성사됐다는 그 계약서를 써서 나눠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견품을 받았으면 견품을 보관해야 되고 당사자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기명 난 후에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고 어, 장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장부 작성.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명, 묵비 의무가 있어요. 묵비. 성명이나 상호를 묵비해야 돼. 서로서로. 서로서로 이제 모르고 이제 있을 때.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 표시하지 않을 것을 중개인이 요구하는 때는 중개인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이행 책임이 있네요. 중개인의 임무로 전제기 중에서 일방의 성명 또는 상대방에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중개인은 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가 확실히 끝났을 때 청구할 수 있죠. 중개인의 보수는 쌍방이 균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도 받고 B도 받고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중개인의 의무 보세요. 중, 견,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의무는 중견 배우가 결장 나오지 않아서 중견 배우가 말을 만들어 중견 배우가 녹화장에 결장 나오지도 않고 묵비권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중견 결장목 예. 아니면 이렇게 할까? 중견 배우가 결장해서 묵을 먹고 있다. 도토리묵, 메밀묵 하여튼 알았어요. 대통령령 후석이 대통령령이 필요하다니까. 대통령령 대리상의 의무 대통 통지 병역금지 업무상 영업비밀 왜 대통령령 중견 결장목 중견 결정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중견 결정목 대통령령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걸 또 틀리면 배 아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상 이제 세 번째 위탁매매상인데 요 사례를 좀 제가 이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A는 평소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인 고려중개를 B에게 3천만 원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B가 받았어요. B는 A의 부탁을 받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고가의 고려청대를 매입할 의사 있는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살래? 이렇게 하니까 C에게는 골동품의 매입 의사가 있어서 B와 C는 골동품인 고려청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 이해됐죠? 그러나 A가 지정한 가격인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3,500만 원 매매를 했었어요. 이 경우 500만 원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네. 이 사례가 이해되나요? 보시면 위탁자, 우리 A를 그러니까 위탁자랍니다. 위탁자, 맡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팔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도 위탁이 되고 사달라 했을 때는 매수 위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팔아달라고 했죠. 팔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도 위탁입니다. 그리고 위탁 매매상이 누구야? B입니다. 상대방이 C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얘에게 부탁하고 그럼 거래 청재를 가지고 이제 얘하고 어떻게 서로 사고 파는 계약을 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받은 3,500만 원 누구 거야? 바로 위탁자 소유돼. 이해됐습니까? 요런 관계, 요런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위탁 매매상의 사례를 보고, 우리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세 번째 타임에서는, 이 위탁 매매상에 대해서, 이 사례도 해결하고, 핵심 논리가 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